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수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았는데요.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나스닥 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 중국 종목들에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당국에서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이 종목들이 저가가 지금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관찰이 됐는데요. 3대 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수치를 살펴보시면 다우지수는 0.09%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5,366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15%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4,486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52%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사상 최초로 15,000선을 넘어섰습니다. 15,019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가도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우리 지수도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하더니 지금은 또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다시 또 2,000명대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시면 2,15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조금만 더 사적 모임 자제하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양대 시장은 어떤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여전히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강보합권에서 또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0.19%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145선을 지나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0.22%의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1,010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지수도 살펴보시면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14선 정도에서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435종목은 오르고 있지만 379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보시면 616종목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697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먼저 보시면 지금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53억 원, 또 개인 투자자는 51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는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509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042억 원을 덜어내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989억 원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내고 있는데요. 3,128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24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투자의 핵심은 빅메모리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한솔케미칼의 주가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주가 양상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케미칼의 경우에는 장 초반의 고가보다는 그래도 조금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률을 기록하는 중인데요. 1.21%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9만 3천 원 정도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가 10년 만에 무분교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기아의 주가 양상을 지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0.86%, 74%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1,900원의 주가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진홀딩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형성됐던 고가보다 꽤 많이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린 음봉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4.76%의 강세를 그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6,600원 정도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슈를 좀 짚어보니까요. 기업 공개에 나선 일진 하이솔루스의 일반 공모 청약이 흥행을 이루면서 주가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 LNF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모두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 우리 코스닥 시장인데요.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원익 IPS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지금 그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대 내외 강세 흐름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46,100원 내외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파홀딩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로 더 큰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145원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지케어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3%대 상승률을 기록 중인데요. 주가는 55,100원, 55,00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슈를 짚어보면요. 이지케어텍이 네이버로부터 3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에 장 초반에 상한가에 근접했다가 지금은 조금은 그래도 주가가 살짝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23%대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KT 서브마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장 초반에 형성됐던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하지만 그래도 6%대 강세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6,750원 정도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수와 남해에 있는 해저 터널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마지막으로 BDI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 주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는데요.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DI가 자회사인 앨리슨의 흡입식 폐암 치료제가 미국 FDA에서 승인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도 꽤 많이 붙어 있고요. 2,580원 정도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철강 금속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포스코가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동국제강과 한국특강 역시도 2%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과 섬유, 의복, 운수창고, 화학 업종에서도 1%가 넘는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업종에서 큰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 종목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가 3% 넘게 빠지는 상황이 지금 관찰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의약품과 의료정밀, 음식료업, 금융업 정도에서 지금 파란불이 켜져 있고 대다수의 업종들은 빨간불을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금속 업종이 가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삼보산업이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7.14%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화학과 비금속, 기타 제조, 소프트웨어 업종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액토즈 소프트에서 1%가 넘는 하락률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통신 서비스와 제약, 통신 방송 서비스, 방송 서비스 정도에서도 지금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카카오와 대덕전자, 삼성전자는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원익 IPS, 솔브레인은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요즘에 날씨가 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잘 지내고 계세요? 네. 근데 오늘은 또 갑자기 또 비가 와가지고 네. 지금 또 많이 우산을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회사에 우산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다행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네. 그래서 우산 항상 회사에 다시 구비를 해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장도 오늘 좀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장세 속에서 우리 방송에서 조금 자주 다뤘던 종목이었던 HLB가 어제 또다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HLB가 드디어 빛을 봅니다. 네. 여러분들 HLB 많이 우리 오전전 방송에서 오전전 분석에서 했는데 드디어 이제 빛을 봅니다. 여러분들 셀트리온도 많이 다뤘었는데 셀트리온도 꿈틀꿈틀대면서 저번에 한 7% 상승 나왔고 그렇죠. HLB는 급등이 최근에 양봉 급등되는 양봉이 2번이나 나왔어요. 장대 양봉 2번. 여기 보시면요. 화면 보시면요. 이거 이제 완전 올라가는 추세가 상승이죠. 누가 봐도. 네. 이렇게 이제 힘들 때가 있었어요. 힘들 때가 3월, 4월부터 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이거 많이 했는데 또 빛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또 HLB의 가치가 드디어 인정되는 그런 양상인데 기관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이제 외국인들이 저번에 제가 우리 방송 했을 때 외국인 뭐 45만 주 매수했다라고 하면서 하루 만에 45만 주 매수한 적이 있었잖아요. 자, 근데 그 당시에 기관은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도 이제 HLB의 가치를 인정하고 매수를 하게 되는 순매수로 들어오는 이런 양상입니다. 네. 자, 그리고 호재가 또 있었어요. 어떤 호재인가요? 호재가 이제 HLB의 자회사 화진 메디칼이 네. 생산하는 주사기가 바로 이 소프잭입니다. 소프잭. 이 주사기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 네. 그래서 진짜 호재네요. 네. 그래서 이 주사기 소프잭이 미국 FDA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네. 주사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그 주사기 맞아요. 주사기인데 요즘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말이 많죠. 그래서 이게 지금 백신 최소 잔여형입니다. 최소 잔여형 기능으로 백신 낭비 없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하는 것이 가능한 주사기입니다. 기존의 주사기보다 업그레이드 된 거죠. 기존의 주사기가 그냥 백신 이렇게 백신 접종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요즘 이렇게 코로나 백신 접종하면은 뭔가 이렇게 자꾸 낭비가 되는 그런 것들이 약간씩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완해가지고 한 게 바로 소프잭이다. 이게 바로 HLB의 자회사가 만들었다. 근데 이게 또 그냥 만들었는데 물론 신상품들은 많아요. 아이디어 상품 많은데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면은 혼자 막 놀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판매가 돼야지 매출로 이어지죠. 근데 이게 진짜 미국에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FDA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기존의 코로나 백신에 대한 낭비되는 부분들, 많은 사람들이 백신이 없어서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낭비 없이 할 수 있는 주사기가 미국에서 승인받았다. 그러면은 미국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굉장히 또 인정받는 상위권 그 글로벌 의학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승인을 받았다는 거는 전 세계에 보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HLB 호재가 있었잖아요. 그 나노코박스. 그렇죠. 나노코박스 나노젠가의 협약 해가지고 했었는데 베트남 그쪽에 했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백신 글로벌 권리를 확보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노코박스 그 코로나 백신을 바로 소프잭 이 주사기에 집어넣어서 판매하면은 1+1으로 팔 수 있다. 이 코로나 백신도 팔고 주사기도 팔고. 네. 그러면 이거 정말 판매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히트 상품 1+1 히트 상품으로 HLB가 본격적으로 나노코박스를 소프잭에 넣어서 판매하는 매출의 극대화 노릴 수 있는 이걸 또 인정하고 기관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백신을 이제 주입하려면 주사기가 필수적인데 그럼 주사기를 생산하는 설비의 규모는 또 어느 정도인가요? 화진 메디컬이 바로 이 생산 설비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 달에 월 1,500만 개 규모의 주사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이잖아요.
근데 여기 한 달에 1,500만 명이다 보니까 1,500만 개다 보니까 엄청난 이 규모입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의 뭐 거의 한 3분의 1, 3분의 1 가량을 지금 매달마다 생산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부족해요. 워낙에 또 이제 미국 승인 받고 하다 보면은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뭐 월 2천만 개, 월 3천만 개 수주 막 이게 늘어나니까 생산 설비 확충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 지금도 이미 1,500만 개씩 한 달에 만들고 있는데 이거 뭐 한 달에 3천만 개, 4천만 개 만들기 위해서 생산 설비, 공장, 기계를 라인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늘려나가는 이런 공장을 확충해 나가는 나설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이고 FDA 승인으로 이 소프잭이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출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노코박스 백신을 소프잭에 넣어서 1+1으로 판매를 한다면은 엄청난 히트 상품이 되겠다. 코로나를 다 때려잡겠다. 잔여 백신 낭비 없이 좋은 코로나를 전 세계에 보급하겠다. 좋은 코로나 백신을 전 세계에 보급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점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주사기 생산도 굉장히 원활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이제 매수세 언급을 해주셨는데 기관이 얼마나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건가요? 기관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관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최근 4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모니터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모니터 화면 제 거 이거 보시면요. 8월 20일 이때 이제 요게가 기간입니다. 이 기간인데 여기 이제 5,000주 가량, 5,800주 가량 들어왔는데 이거 별로 안 들어온 거예요. 자, 근데 요 이전에 18만 주 들어왔잖아요. 18만 주 들어왔다가 7만 1천 주 팔았죠. 근데 이거 팔아도 두 개 뭐 가감하면은 11만 주 플러스고 그 뒤로 계속 들어옵니다. 5,800주, 8만 7,208주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17만 8천 주 가량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자, 그리고 지금 오늘도 지금 13만 8천 주 지금 들어오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기관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기관이 들어오고 여기 더불어서 외국인 옆에 보시면요. 외국인 어제 100만 주 들어왔어요. 100만 주. 야, 이게 제 저번에 이제 8월 13일에 45만 주 들어왔다고 외국인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어제 10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100만 주. 그러니까 100만 주 이거 엄청난 겁니다. 지금 여기 쭉 보시면요. 100만 주 들어오고 빠져나오고 이런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노코박스를 이제 소프잭에 넣어서 미국과 전 세계에 판매한다. 이게 굉장히 큰 호재가 되는 거죠. 외국인이 100만 주 엄청나게 들어왔고 기관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쌍끌이 매수가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들만 빠져나왔다. 상당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기관 좀 자세히 보시면 뭐 투신이 좀 많이 들어왔고 사모펀드가 좀 들어왔습니다. 사모펀드 많이 들어왔고 지금 증권사 쪽에서는 좀 안 좋게 보나 봐요. 증권사에서는 좀 약간 빠져나가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기타 법인에서도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투자 신탁이라고 하죠. 투자 신탁과 펀드 쪽에서 펀드 자금이 굉장히 사모펀드 이 스마트 머니들이 집결해 있는 사모펀드에서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펀드와 투자 신탁 이쪽 스마트 머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눈에 띄고요. 또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어제 뭐 16% 상승이 나타나서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지금 수급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엄청나게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HLB 현재 상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의 수급도 좀 눈에 띄고 있었는데요. 그럼 HLB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HLB 지금 상당히 추세가 강력합니다. HLB 상당히 강력한데 이제 우리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완전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말고는 그래도 이 방송을 이제 3월, 4월부터 이렇게 쭉 꾸준히 했기 때문에 물타기도 잘하시고 만약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이다. 그 전에 막 그때 급락할 때 있었는데 그 전부터 옛날부터 사가지고 물리신 분들은 물타기 해도 지금은 한 보합권 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2월, 3월 이후로 이제 매수를 이제 매집을 하신 분들은 이제 수익권입니다. 수익권. 이 수익권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좀 약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 정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팔려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매도를 통해서 이 수익이 낮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저점이 무슨 3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3만 2천 원대까지 떨어졌던 종목이 지금 5만 1,300원입니다. 지금 뭐 거의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최저점 대비 한 60% 70% 올랐어요. 진짜예요.
진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다 수익권일 겁니다. 지금 계속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약간씩 좀 줄이는 게 어떤가. 이게 다 팔라는 건 아니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10% 가량 좀 줄여보자 한번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은 한 20% 가량 좀 줄여가지고 나머지 잔리한 부분은 좀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잔여 물량은 좀 좋은 추세를 끝까지 따라가서 트레일링 스탁 기법으로 약간 추세 꺾일 때 매도해서 털고 나오고 이렇고, 지금 근데 HLB뿐만이 아니에요. HLB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다 좋은 편입니다. 3거래일 동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좀 주식 물량을 좀 늘려보자. 그렇죠. 주식을 좀 네. 사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좀 잘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오름세가 나타나는데, 코로나가 오늘 뭐 2,100명 이렇게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괜찮은 상황이고, 여러분이 그때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67%까지 주식 비중 한번 늘려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약간은 전체적으로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줄여서 한번 지금 한 65%까지 줄이고, 지금 여기서 HLB나 셀트리온처럼 최근에 이렇게 막 하루에 막 10% 이상씩 급등한 종목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도 조선내와 예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던 조선내와도 막 12%씩 오르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매도로 좀 정리를 조금씩 하면서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뭐 여러분 계좌에 자주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63%까지도 주식 비중을 줄여 나가는 전략, 그리고 현금 비중을 한 37%까지 늘려 나가는 이런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계좌에 HLB나 셀트리온 그리고 뭐 조선내와 이런 몇몇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뭐 방송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계좌 비중을, 주식 비중을 한 63%까지는 줄여서 분할 매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가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이슈를 좀 짚어보니까요. 백신 호재에 이어서 주사기 호재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수익권이신 분들은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반대매매 이야기가 주식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대매매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반대매매는 주식을 이제 돈을 빌렸어요. 네. 돈을 빌렸는데 주식 담보대출이라고 하죠. 주식 담보대출이 아니면 신용 이런 걸 했는데 강제로 팔리는 겁니다. 증권사가 내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려요. 근데 왜 파느냐? 보통 이제 신용 같은 경우는 기간이 좀 있고요. 네. 어느 정도 신용 만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팔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기간을 안 채웠는데도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주식담보대출, 뭐 스탁론 이런 거에서도 강제 매매, 반대 매매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일정 금액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냥 강제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갖고 계신 분이 2억을 빌렸어요. 그래서 3억으로 투자를 합니다. 3억 레버리지 투자죠. 자, 그렇다면은 증권사에서는 이 3억으로 샀는데 10,000원에 샀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게 3분의 1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30%가 떨어지면은 처음에 그 주식 돈을 빌린 사람이 갖고 있던 1억이 다 바닥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2억을 갚기도 힘든, 원금도 갚기 힘든 지경이 됩니다. 그러면은 증권사나 이 스탁론 이런 데서는 이거 얘 원금도 갚기 힘든 상황이다. 10,000원짜리 주식 샀는데 7,000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3분의 1이기 때문에 한 6,666원 정도 네.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냥 가차없이 팔아버립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게, 만약에 바닥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나는 여기 최저점에서 내가 팔고 싶지 않았는데 강제로 네. 팔렸고, 급등을 해가지고 막 상한가 2번 이렇게 가면은 정말 짜증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대매매 당하지 않는 전략. 네. 제가 봤을 때는 반대매만 안 당해도 주식은 한 7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자꾸 수익을 막 극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반대매매를 어떻게 안 당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공부하셔도 주식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반대매매 최근에 계속 언급이 되는 이유가 규모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어요.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야, 그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지금 211억 원, 하루 평균 211억 원 규모입니다. 엄청나죠. 자, 그런데 이게 2008년 이후로 봐도 굉장히 큰 금액이고 2008년 때 그때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지금 굉장히 그때 많이 떨어졌거든요. 사실 정확한 수치로 냉정하게 객관 수치로 따져보면요. 작년 코로나 3월에 이제 1,400까지 떨어졌습니다. 1,400까지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2008년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계산하기로는 그 당시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우리나라 지수 2,607포인트가 최고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1,4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만을 보면 고점 대비 45%가량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 서프라임 모기지론 때는 고점이 2,000포인트였는데 2,080포인트였나 그 정도였는데 그 고점 대비 무려 55% 하락했습니다. 어휴.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던 것보다 더 많이 10%나 더 많이 떨어졌어요.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반대매매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심각했죠. 심각했는데 그 당시 140억 원 가량 반대매매가 다 나왔습니다. 반대매매 나와가지고 저도 반대매매 당했습니다. 그때 저도 너무 슬픈 경험 얘기네요. 때문에 저도 네. 그때 그 당시 반대매매 당했기 때문에 2008년 잘 기억이 나는데 네. 140억 원 가량이 반대 매매가 당했고 그 뒤로 점차 줄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장이 좋았으니까 시장이 좋았고 작년에 이제 2008년보다 시장이 더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는 55% 떨어지고 작년에 45% 떨어졌는데 네. 근데 이제 157억이 반대 매매가 나왔어요. 작년에. 와, 그러니까 시장은 2008년보다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좋았는데 반대 매매 금액은 더 커졌다. 확실히 위탁 매매 미수금이라던가 이런 게 더 늘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이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 하는 사람이 더 늘었다. 그리고 주식 인구도 그때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동학개미들이. 그렇죠. 그래서 반대매매 당하는 사람도 많은데 문제는 제가 지금 미스테리한 점은 뭐냐면요. 작년에 그 3월에는 코스피가 1,400까지 떨어져가지고 네. 150억 원 나올만 해요. 그렇죠. 157억. 네. 157억 나올만 합니다. 고점 대비 45% 하락했으니까. 근데 올해 시장은 최근에 막 이렇게 좀 약간 하락하고 코스피가 하락하고 또 올해 4월쯤에 좀 약간 하락했는데 그거 제가 보니까 고점 대비 한 10%밖에 안 떨어졌어요. 별로 안 떨어진 거. 이거는 10% 고점 대비 떨어진 거는 1년에 두세 번씩 항상 나와요. 진짜 역사적으로 지난 20년간 시장을 보면요. 항상 나오는데 문제는 이렇게 10%밖에 안 떨어지는 그냥 노멀한 시장입니다. 평범한 시장이었는데 211억이나 반대매매가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이건 왜 그러면은 이 투자 문화가 좀 네. 잘못됐다. 잘못됐다. 네, 잘못된 것. 네. 왜냐하면 2008년 때 그때 엄청나게 55%나 하락하는 반토막 이상 지수가 떨어지면 대부분의 좀 작은 종목들은 80%, 90% 떨어졌거든요. 자, 그럴 때도 140억이 나왔는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양호한 시장이었는데 2021년에 그냥 많이 떨어져봤자 10%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지금도 회복되죠. 지금도 제가 봤을 때 네. 코스피 이번에 떨어질 때 한 8%인가 9% 떨어지고 다시 회복돼서 지금 다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거든요. 네. 9% 떨어지는 거는 그냥 약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겨울에 감기 걸리듯이 네. 감기는 매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두 번씩 찾아오는 건데 이 역대 최고라는 건 지금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B2가 또 변동성을 키우고 있고 여러분의 투자 문화를 다시금 좀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네, 지수의 하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지수가 하락한 것 때문에 저는 이게 많이 나왔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또 앞서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아요. 그럼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이제 반대매매가 많아지니까 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반대매매가 이제 내가 팔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팔아버리니까 그게 막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 네. 지수가 많이 떨어진 건 이 정도는 반대매매에 의해서 약세로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충분히. 네. 이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 지금 시장 상황은 뭐 사실 테이퍼링 뭐 이런 거죠. 테이퍼링이나 뭐 금리 인상 여러 가지 뭐 미국과 중국의 갈등 많을 겁니다. 그 뉴스 뭐 찾아보시면 다들 아실 거고 이 반대 매매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제가 그거를 정확한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CJ 제일제당 종목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CJ 그룹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 네. 비비고 만두로 유명한 양호한 종목이에요. 재무제표 좋고. 자, 근데 이 종목이 하한가를 간 적이 있어요. 이 종목 왜 하한가 갔냐? 작년 3월, 2020년 3월 19일 봐봐요. 요거 이거 지금 이거 보시면 이 음봉 나오잖아요. 네. 이 음봉 이때 이 하한가 갔어요. 3월 19일 날 2020년 3월 19일 날 저가 29.52%나 떨어졌다가 그러네요. 종가가 마이너스 26%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CJ제일제당이 악재가 터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 당시 CJ제일제당 상황이 어땠냐? 좋았어요. 좋았고 이제 코로나가 점점 번지기 시작하니까 뭐 밀키트 집에서 뭐 만두 먹고 CJ제일제당 만두 잘 팔리잖아요. 비비고 만두 3개로 잘 팔리고 한국에서도 잘 팔리고 근데 하한가를 갔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반대매매 때문에 그랬어요. 아 진짜 정확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슈퍼개미 분이 있었거든요. 뭐 이름은 언급하기 그런데 여기서 네. 슈퍼개미 분이 그걸 돈을 빌려가지고 이 종목에 왕창 투자를 한 거예요. 오. 근데 그분이 돈을 아니 여기까지 떨어질 거 생각 못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언제부터 떨어졌으면은 이때 이제 이게 이전 전 고점이 28만 원 이랬잖아요. 네. 28만 원부터 14만 8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막 돈을 빌린 거죠. 레버리지 투자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막 100억, 200억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반대매매 당한 거야. 그분이 슈퍼개미가. 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물량이 털어 나가지고 이 제 정확하게 아는 게 그분이 반대매매 당하고 인터넷에 이렇게 썼어요. 글을. 뭐 저 때문에 제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제 손해 본 건 그분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분의 그 몇백억 되는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매도 물량으로 반대매매로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걸 받쳐줄 만한 물량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은 되게 좋았어요. 그렇겠죠. 그때 이제 14만 8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면 14만 8천 원 완전 바닥에서 매수하기 힘드니까 16만 원에 매수했다고 쳐봐요. 16만 원에 매수해도 지금 4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냥 14만 8천 원이면 완전 최바닥은 잡기 힘드니까 그냥 대충 16만 원, 17만 원에서 그냥 쓱 잡았어요. 네. 그래도 한 3배 먹습니다. 3배. 3배 수익이 나는 이런 상황. 1년 만에 3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그 아셔야 되는 게 슈퍼개미도 반대매매 당해요. 슈퍼개미 분들도 레버리지를 많이 쓰시는 분들 많이 쓰시거든요. 많이 쓰시니까 뭐 레버리지를 좀 이렇게 경계하시는 분도 있지만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 또 공격적으로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몇백억까지 재산을 이렇게 구축하면서 또 레버리지로 또 갑자기 성장하신 분도 있어서 또 레버리지로 흥한 자 레버리지로 망한다 라는 게 요거 딱 이 사례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운도 받침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내 재산은 1억인데 막 9억을 땡겨가지고 10억으로 레버리지 막 하면은 이거 뭐 스탁론, 뭐 대출, 뭐 은행 대출, 뭐 증권, 주식 담보 대출, 뭐 증권사 대출, 뭐 마이너스 통장 해서 나중에는 막 이렇게 뭐 그거 뭐죠? 그 막 고금리로 리드코프 같은 거 해가지고 리드코프 종목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채 해가지고 막 30% 이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잘 되면 되는데 안 되면 아까 그 슈퍼개미 또 당하듯이 설마 CJ제일제당 장사 잘 되고 엄청나게 매출이 잘 되고 적자 안 나요. 이 기업이 뭐 악재도 없었고 항상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도 하한가를 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100% 확실하지 마시고 항상 이 돈을 빌릴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역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반대 매매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더 짚어주세요. 이 반대매매가 무섭다는 거를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되고 네. 첫 번째로 돈 빌려서 투자하는 것 자체가 좀 안 좋긴 한데 그러면 무작정 안 좋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반대매매 그러니까 돈 빌려서 레버리지 투자가 좋을 때도 있어요. 좋을 때 언제 돈을 빌려서 투자해야 되냐? 네. 코스피가 2,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면은 한번 인생을 한번 베팅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뭐
그리고 많은 슈퍼개미들이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코스피는 지금 뭐 3,300까지 갔었잖아요. 3,300에서 막 2,000이 무너져서 1,300이 됐다고 쳐봐요. 네. 그럴 때는 또 한번 베팅을 해볼만 하죠. 인생 역전을 꿈꿔볼만 합니다.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럴 때는 정말 마이너스 통장이든 뭐 신용담보대출이든 뭐 그런 거 있죠. 주식담보대출이든 한번 해볼만 해요. 더 떨어지잖아요. 막 3,300에다가 2,000포인트가 떨어져 1,300에서 1,000포인트까지 무너지고 더 떨어지면요. 이 국가 경제가 존립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IMF가 한 번 더 오는 건데 그럼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망합니다. 그러면 삼성, 현대, LG도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IMF 때 실제로 대기업들이 많이 망했죠. 그 당시 네. 엄청난 유수의 대기업들 엄청나게 망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대우그룹 대표적으로 대우그룹 뭐 없어졌잖아요. 대우그룹 뭐 없어지고 GM 대우까지 나왔는데 GM만 붙고 대우 사라지고 뭐 이런 식으로 김우중 회장이 막 돈 갖고 도망가고 이런 대우그룹은 지금의 뭐 현대나 LG처럼 큰 회사였죠. 그 당시는. 근데 그런 회사도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럴 때는 한 번은 또 살아남을. 그럴 때는 근데 그것도 또 돈 빌려서 하면은 어떤 종목이 좋냐? 끝까지 살아남을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전력 같은 거는 진짜 만약에 코스피가 1,000포인트, 1,300, 1,400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돈 왕창해서 하면은 다시 올라가요. 한국전력이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한국전력이 망하면 이 전기가 다 꺼지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최고로 안전한 뭐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이런 기업들 최후의 보루를 한번 돈 빌려서 베팅한다면은 그거는 거의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그럴 때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용기를 내시면 안 돼요. 지금은 시장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지금 3,100이잖아요. 3,100포인트. 코스피, 코스닥도 뭐 1,000포인트 넘잖아요. 이럴 때 용기를 내지 마시고 정말 나라가 망한다 이런 말 나올 때 용기를 내셔서 레버리지 투자 한번 해보시면은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 뉴스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반대 매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꽤나 많은 물량들이 나오면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짚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ST팜입니다. ST팜은 양갈래 원민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ST팜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ST팜 오늘 10만 5,100원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10만 2,70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테라젠 바이오와 MOU. MOU, 네. 계약을 맺었습니다. 테라젠 바이오와 이 신항원 mRNA 항암 백신의 공동 연구 개발 이거를 협력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백신 관련해서 굉장히 좀 좋은 호재가 있습니다. 플랫폼 기술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여러 mRNA 백신 연구의 핵심인 플랫폼 기술과 함께 원료 여러 가지 생산을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T팜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 사업적으로 잘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저는 지분 상황을 한번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거 지금 최대 주주가 ST팜의 최대 주주가 여기 보시면요, 이거 ST팜이거든요. 네. 동아소시홀딩스예요. 근데 이 동아소시홀딩스가 최대 주주인데요.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동아소시홀딩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바카스 만드는 회사예요. 동아제약입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카스 그러면 진짜 스테디셀러잖아요. 옛날 몇십 년 전부터 진짜 지금도 잘 팔리고 있고. 바카스 그러면 자양강장제 그런 하나의 아이콘이죠. 진짜. 자, 거기 동아소시홀딩스가 지금 32%나 보유하고 있어요. 지분 상황이 얘네가 밀어준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팜이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테라젠 바이오와 MOU를 맺고 백신, mRNA 뭐 이런 것도 다 잘하고 있는데 뭔가 뒤에 이렇게 큰 형님 있으면 좋아요. 이게 인생 살아날 때도 이게 백이 있으면요, 뭐 이렇게 인맥이 있고 그러면은 살기가 약간 치트키 쓴 것처럼 편하게 살 수 있듯이 이 동아소시홀딩스가 바카스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뒤에서 이렇게 자금줄을 대줄 수 있으니까 저는 상당히 좀 이 점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고 좀 내려보시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이 적자가 많이 나왔어요. 적자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지금 다행인 거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네. 흑자로 돌아서가지고 영업이익 한 92억 정도 올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분기별로도 49억 가량 나와가지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 망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부채가 많은 회사가 적자가 나면 망하기 때문에. 근데 또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 유보금이 많습니다. 3,000%나 돼가지고 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부채가 많아도 제가 봤을 때는 동아소시홀딩스 그 바카스 팔아가지고 여기다가 좀 보탬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물론 자회사가 힘들다고 무조건 도와주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모회사가 자회사가 휘청거리는 모회사도 힘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주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 주가 떨어져서 14만 5천 원부터 해가지고 지금 10만 원 선인데, 중요한 건 이제 121선. 121선을 좀 잘 지켜주느냐, 여기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121선은 약간 하회를 했는데요. 네. 어느 정도 좀 다시 차고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해봐야겠죠. 그래도 제가 뭐 한 가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이거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 동아소시홀딩스가 지분 매각한다 이럴 때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걔네가 팔 때 대주주가 이제 떠나 보낼 때 내가 손에서 놓고 야 이거 포기하자. 지금 지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걔네 동아 바카스 파는 친구들 믿고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주주 최대 주주 동아소시홀딩스가 포기할 때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한번 매도를 고려해 보심이. 근데 그게 잘 안 올 겁니다. 그런 상황.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 팔로우업을 해야겠죠. 뉴스를 계속 보고 공시를 보고 대주주가 매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보시면서 동아소시홀딩스와 함께 움직이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은 지금 MOU 소식도 있고 지분 상황도 좋은 상황입니다. 매도 시점도 말씀해 주신 만큼 고려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출소를 했죠. 그렇죠. 출소를 하고 좀 좋은 행보, 또 놀라운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소를 해서 며칠 안 지났는데 벌써 24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향후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요. 반도체 중심으로 합니다. 반도체 부문에 200조 원 투자를 하고, 반도체만 또 하는 게 아니에요. 바이오, 5G, 로봇, 여기 신산업, 4차 산업혁명 분야에도 40조 원이나 투자를 감행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돈입니다. 240조 엄청난 돈입니다. 1조도 벌기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240조. 야, 이걸 3년 만에 다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삼성 투자의 핵심이 또 파운드리 중심의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투자 이쪽을 열심히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171조 투자 이런 것들도 계속하고, 원래 이제 2030년까지 171조 투자했어요. 근데 이거 앞당긴 거죠. 3년, 4년 앞당겨가지고 171조가 아니라 200조 가량을 반도체에다 투자를 하니까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기존의 계획이 이제 2030년까지면 이제는 뭐 2025년까지 승부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지금 뭐 이렇게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 잘 되고 있죠. 빈메모리 반도체 산업과 설비 투자, 생산 능력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더 설비를 늘리고 더 생산 인력을 늘리고 공격적인 R&D 연구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관건입니다.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인텔도 뭐 넘어섰다 반도체 부분에서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한동안 좀 힘들다라는 말들이 나왔는데 전반적인 회사 상황을 보면요 전혀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전혀 힘들지 않으니까 다만 좀 주가만 좀 눌려 있을 뿐이지 이런 눌린 주가는 곧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상당히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앞으로 3년 동안 240조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져 온 만큼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식은 다시 또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빨간불로 전환이 된 상황인데요. 양대 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상해 종합지수의 상황을 살펴보시면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시작한 이후에 지금도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514선에서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상승 탄력을 유지해주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